서로의 안부를 묻다, 사이의 즐거움을 향해라는 슬로건으로 제15회 익산 여성영화제가 9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 동안 익산 공공영상미디어센터에서 열립니다. 서로의 다른 성격을 가진 단체가 여성이라는 공통점으로 만나 15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영화제를 만들고 있는데요. 하나의 답을 찾기보다는 각자의 답을 인정하고 이해하며 영화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영화제도 영화를 통한 한 편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써내려가기 위해서 지난 5월부터 기획단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영화제에 앞서 7단체가 모여 익산 여성영화제와 올해 상영작 한 편에 대해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준비해봤습니다. 지금 익산 여성영화제 기획단 분들이 이야기를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각자 소개하는 시간을 갖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익산 YWCA 사무총장 윤명희입니다. 저희 익산 YWCA는 생명의 바람, 세상을 살리는 여성이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익산 지역의 여성과 청소년을 세우는 활동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단체는 전국 50개 YWC가 연합하여 활동하고 있고요. 특별히 24년, 25년에는 기후 생명 운동을 함께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평화가 깨지는 현장에서 싸우고 평화를 일구는 단체 평화바람과 함께하는 박정희라고 합니다. 평화바람은 새만금 바다를 살리기 위한 해수유통과 수라갯벌에서 건설되는 군산 신공항 반대 활동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익산 문해교육협회 최진미입니다. 저희 문해교육은 전쟁이나 가난 그리고 남녀차별로 공부가 늦어진 학생들이 다니시는 학교입니다. 저희는 성인 초등학교와 성인 중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익산 여성의 전화 활동가 장성희라고 합니다. 익산 여성의 전화는 여성인권단체로서 젠더폭력 피해자를 지원하고 성평등 실현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익산 공공영상미디어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라봄이라고 합니다. 네, 익산 공공영상미디어센터는 모든 시민들이 미디어를 쉽고 자유롭게 사용하고 즐길 수 있도록 미디어 교육과 제작 지원, 그리고 상영 등의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익산 여성영화제 처음으로 참여하게 된 익산 공공영상미디어센터 김민주입니다. 네, 저도 익산 공공영상미디어센터의 강신지라고 합니다. 네, 모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일단 익산 여성영화제에 대한 간단한 이야기들을 이어가면서 그 뒤에 오늘 보시고 모이셨는데요. 영화 딸에 대하여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익산 여성영화제에 참여하게 된 계기가 각자 있으실 것 같은데 자유롭게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여성 노동자 활동을 하면서 결혼 이후에도 여성 문제에 계속 관심을 가져왔는데요. 여기 평화바람의 기존 담당자 오이가 안식년 휴가를 받으면서 제안을 받게 됐어요. 그런데 영화제에 참여하면서 제가 스스로 좀 뭔가 좀 공부 좀 해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미디어와 여성의 문제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여성단체에 근무하면서 자연스럽게 익산 여성영화제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워낙에도 지금 익산 지역에서 여성과 청소년을 위한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그리고 YWCA는 여성을 위한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 여성이 주체가 되는 이 영화제에 함께하게 돼서 정말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올해로 2번째 참여하게 됐는데요. 첫 번째 참여했을 때는 그냥 멋모르고 참여를 했는데 참여한 후에 이제 다양한 문제들을 이제 새로운 시각을 함께 나누고 이제 나아가는 느낌을 받았던 그 계기가 있어가지고 이번에도 즐겁게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대학생 때 강의를 듣다가 익산 여성영화제를 처음 알게 됐는데요. 마침 그때가 영화제 기간이어서 재미극장에서 상영작을 관람하고 학교로 돌아갔던 대학생이었는데 올해는 익산 공공영상미디어센터 홍보 스텝으로 처음 참여하게 돼서 설렘 가득입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이제 여성영화제에 처음 참여하시는 분도 계시고 올해로 뭐 두 번째, 세 번째 이어가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영화제를 하면서 뭔가 달라진 부분들이 있으시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저는 익산 영화제가 너무 기다려져요. 예. 그리고 저희는 아무래도 이제 늦가기 학생들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80대, 70대 이런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여성 영화를 접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시골에서 사시는 분들이라서 이 영화제를 너무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올 영화는 뭘까? 이런 궁금증도 많이 있고, 그리고 보고 나서 학교로 돌아가시면 이야기거리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꼭 매년 참여하고 싶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여성 영화제를 참여하고 영화들을 보면서 느껴지는 것은 저희가 지금 미디어를 보면 드라마조차도 여성이 주인공 혼자서 되는 뭐 드라마나 영화는 흥행이 어렵거든요. 근데 특별히 우리 영화제는 주인공도 여성이 많고 이제 감독님도 여성 감독님, 그래서 여성에 의한 여성을 위한 이런 영화제라는 생각이 더 깊이 들어서 굉장히 좀 참여하면서 의미가 새로웠고 또 앞으로도 이런 여성 영화제에 계속 참여하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더 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도 이제 익산에서 15회 동안 계속 여러 기관들과 함께해서 영화제를 꾸려나가고 있잖아요. 저도 여성 영화라는 거에 대해서 깊게 인식을 못하다가 이제 한 6년 전부터 저는 익산 여성영화제 함께하게 되면서 그 작품들을 꾸준히 보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대중 영화에서는 여성이 주인공이 되거나 아니면 여성 감독이 작품을 만들어서 흥행하는 작품이 많진 않구나. 그래서 독립영화들이 줄을 잃었었는데 점점 가면 갈수록 좀 장편 작품들도 많아지고 그랬을 때 좀 점점 더 그래도 나아지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약간 변화들을 보게 되는 점도 있는 것 같고, 저로서도 여러 가지 여성에 대한 주제들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매년 감독님과 얘기를 하고 영화를 보면서 갖게 되는 것 같아서 저는 저도 여성 영화제를 항상 기다리면서 1년을 보내는 것 같습니다. 올해도 슬로건을 정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맞아요. 매년 이제 기획회의를 하면서 여성 영화제 슬로건을 정하는데 이 슬로건이 그냥 슬로건이라기보다는 그 해에 뭔가 이슈가 되거나 아니면 우리가 이 영화제를 통해서 만들어가고 싶은 아니면 이야기하고 싶은 주제들을 주로 꺼내면서 이야기하는 시간이 되기도 하는데, 그 슬로건을 만들었던 에피소드를 좀 오늘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네, 이야기를 꺼내봤습니다. 저희가 주로 장례식이나 이런 때 사람들을 많이 보잖아요. 그리고 추석 명절에도 보는데 그럴 때마다 서로의 안부를 묻게 되더라고요. 어떤 때는 좀 성의가 있게, 어떤 때는 그냥 형식적으로 이렇게 묻는데,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코로나 이후에도 개인 생활도 굉장히 많아졌고 감기나 코로나 또 다시 되돌아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로의 안부를 묻기보다는 내가 살고 있는 곳에서만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아서 이 서로의 안부를 묻다가 너무 와닿았어요. 그리고 이제 서로 안부를 묻을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 굉장히 많은 그 아이디어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저는 이 서로의 안부를 묻다, 그리고 그 차이의 즐거움을 향해라는 게 마음에 들었던 것은, 지금 저희는 소통의 부재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그게 뭐 남자 여자뿐 아니라 세대 간에도 이제 소통의 부재가 있잖아요. 근데 그 소통을 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잖아요. 저희가 서로를 이해하는 데는. 그래서 그 차이를 이해하는 거를 넘어서 그 즐거움을 알아간다는 게 어떤 걸까라는 그런 호기심 뭐 이런 것 때문에 이 제목이 더 와닿았던 것 같아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양한 슬로건 후보들이 나왔었는데 결국 우리가 정하다 후보 1 서로에게 안부를 묻다, 후보 2 서로에게 안부를 묻다, 부재 차이의 즐거움을 향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결국 과반수 이상으로 돼가지고 부재까지 이렇게 결정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야기를 나눴을 때 서로의 안부를 묻다에 초점을 맞추면 좋겠다라는 의견과 차이의 즐거움을 향해라는 말에 초점이 맞춰졌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까지도 계속 얘기가 많이 나왔었어요. 그러다가 이런 슬로건이 정해졌고 저희 포스터를 보시면 알겠지만 약간 안부를 묻는 듯한 손바닥 두 개가 약간 닿는 듯한 느낌을 통해서 안부를 표현하려고 했는데 익산 여성영화제 이번에 15회 익산 여성영화제에 오셔서 서로의 안부를 묻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거의 이제 익산 여성영화제에 대한 질문은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 익산 여성영화제 어떻게 즐기면 더 재밌는지 미리 경험하신 분들의 입장에서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오시면 더 즐겁게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무겁게 생각하면 이제 주제가 좀 어렵다 보니까 그런데 그냥 몸만 오셔서 즐기고 가시면 참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포토존에서 사진 찍는 즐거움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학생들이 사진 찍은 게 너무 예쁘게 나와서 포토존도 잘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주최는 안 했고 작년에 여성영화제 와서 영화를 봤었거든요. 근데 이제 감독 초청해서 감독과의 대화 시간이 있었는데 그 영화에 대한 이해를 더 깊게 하고 그 영화를 더 이렇게 보고 난 이후에 내가 그 깊은 감동 혹은 이제 그 오랫동안 이제 내 느낌을 오랫동안 가져가기에 굉장히 좋은 기회였던 것 같아요. 그 감독님과 1대1로 질문하고 대답하는 시간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참, 그리고 감독님하고 단체 사진을 찍더라고요. 그것도 아주 소중한 사진입니다. 그러면 단체별로 이제 한 달 정도 남았는데 준비하고 계신 부대 행사들도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익산문예교육협회에서는 어르신들의 시화전을 준비했습니다. 아무래도 공부가 늦으시고 공부에 대한 열망이 높은 그런 내용이에요. 시화하고 독후 약간 준비하겠습니다. 저희 익산 여성의 전화는 저희 단체 홍보 및 그리고 홍보 물품을 나눠드릴 예정입니다. 익산 미디어 센터에서는 저희는 매년 말씀해 주신 것처럼 포토존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포토존에서 카메라로 사진 찍어드리고 인화해드리는 서비스까지 준비하고 있고요. 네, 각 단체별로 지금 준비하고 있는 부대 행사들이 많이 있으니 영화제에 오셔가지고 영화도 보시고 감독님과 대화 나누는 시간도 갖고 부대 행사도 즐기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여성영화제 8섹션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네, 정말 좋은 작품들이 많은데 오늘 익산 여성영화제 기획단 팟캐스트에서는 올해 상영작 중인 한 편인 딸에 대하여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딸에 대하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간단히 영화에 대한 소개를 부탁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영화의 모더레이터를 맡으신 최진미 님께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딸에 대하여라는 동명소설을 원작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성 연인과 7년 동안 연애를 하고 있는 딸을 바라보는 엄마를 담은 작품이죠. 이미란 감독님은 엄마에 대하여, 어르신에 대하여, 딸의 연인에 대하여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 우리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제28회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올해의 배구상과 CGV상 49회 서울 독립영화제에서 CGK 촬영상, 장편 관객상, 12회 무주 산골영화제에서 감독상, 26회 정동진 독립영화제에서 땡그랑 동전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네, 다들 영화 보시고 오셨을 텐데요. 이 영화 보시고 어떤 느낌이 드셨는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영화를 본 후에 큰 여운이 남았었는데요. 가장 마음이 들었던 거는 모든 인물의 입장이 이해가 되는 영화였던 것 같아요. 저도 그랬던 것 같은데요. 처음에는 엄마의 어떤 그 태도가 사실은 굉장히 답답했었거든요. 그런데 엄마의 태도가 답답했었는데 또 엄마의 입장에서 이게 머리로 이해하는 거하고 이게 주변의 시선을 어떻게 사회적인 편견이나 그런 것들을 내가 견뎌야 되고 딸도 견디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까지 이해를 하니까 이게 저도 머리로는 굉장히 머리는 진보
그런데 이게 다른 부분에서는 보수적인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도 되면서 또 딸의 입장도 이해가 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이게 계속 저항에 부딪히면서도 이렇게 노력하는 그 딸의 연인에 대한 그 끈기가 굉장히 기억에 남기도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어르신 얘기가 나오는데 그 어르신을 보면서 이게 제가 좀 나이가 있다 보니까 돌봄이나 어떤 그런 부분, 가족이라는 부분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정상 가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저도 약간 좀 비슷한 결인데요. 거기서 이제 딸이 엄마에게 엄마가 싫은 건 싫다고 부당한 거는 부당하고 말하고 살라고 하지 않았냐는 말을 한 뒤에 그 엄마가 하는 대사가 있어요. 너는 내 딸이니까 라는 말이 나오는데 저는 이 대사가 이 영화를 가장 잘 소개한 대사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우리 사회는 가족을 좀 독립된 개체로 보지 않다 보니 가족 구성원에게 그 기대와 역할을 원하고 그러다 보니 이제 가족한테는 공감 능력이 좀 떨어지는데 그걸 잘 표현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모르는 사람에게는 우리는 간대하지만 내 자식 아니면 이제 내 부모에게는 그 관대한 잣대가 없어지죠. 그걸 전 잘 표현했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저는 딸이기도 해봤고 엄마이기도 해봤고 이제 곧 노인이 될 예정이거든요. 그런 거 보면 저도 다른 분들은 이해합니다 막 이렇게 표현하겠지만 만약에 제 상황이라면 제 딸이 아무래도 성소수자이거나 엄마나 이렇게 선택했어 그러면 박수를 쳐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하지만 이 마음 구석에 응어리가 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딸 둘한테 노인에 대한 기대가 없습니다. 제 노후 생활은 제가 어떻게 짊어지고 가야 되는데 이 영화에서 그 모습을 너무 현실적으로 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조금 답을 찾는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좀 다른 걸 느꼈는데요. 처음부터 이제 끝까지 이 영화는 약간 혼자됨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을 표현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이 이 엄마가 그 어르신에 대해서 집착하는 거 또 왜냐면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투영해서 봤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렇게 되기 싫은 그런 엄마의 마음이 그 어르신에 대한 집착으로 표현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딸에 대한 어떤 그 안타까움도 이렇게 되면 나도 외롭게 생을 마감하겠지만 이 아이도 외롭게 생을 마감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안타까움 이런 것들로 표현된 것 같아요. 그래서 혼자 되는 것에 대한 좀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이 이제 전반적으로 깔려 있는 것 같아서 우리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좀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냥 혼자서 잘 사는 사람이 누군가를 만나도 더 잘 살고 그런 거를 생각하면서 이제 혼자의 삶을 좀 잘 이끌어가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도 딸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 딸이 어렸을 때부터 해서 독립적인 생활을 하도록 좀 많이 얘기했거든요. 근데 어떤 물리적인 독립보다는 감정적으로도 홀로서기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진짜 딸이 외동딸이기 때문에 저희가 없으면 이 아이가 혼자잖아요. 근데 그 외로움을 견뎌내고 혼자라는 걸 견뎌낼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여성이건 남성이건 이런 걸 떠나서. 그래서 어찌됐든 이 영화를 보면서 그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이 이렇게 표현이 됐기 때문에 마지막도 그래서 저는 후련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내 옆에 사람이 있어서 안도했다, 뭐 화해를 통해서 안도했다, 뭐 이런 거 같아서 이렇게 뭐 좋게 끝나긴 했지만 그렇게 이제 가장 우리에게 중심이 되는 그 하나 혼자서 살아가야 된다는 그 외로움에 대한 생각에 대한 어떤 해결책은 나지 않아서 저는 조금 끝에서도 조금 약간 답답함이 느껴졌던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결론에서 후련하게 되진 않았는데 그게 저는 오히려 현실적이라고 느껴졌고 네. 그 영화 제목이 딸에 대하여잖아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딸에 대해서만 생각하면서 영화를 봤고 엄마와 딸이 어떻게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지에 좀 집중을 해서 보다 보니까 이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딸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딸의 동성 연인에 대해서 시각을 맞추기도 하고 노인에 대해서 말을 하기도 하고 이 삶을 살아가는 사회의 구성원들에 대해서 모두 말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딸에 대하여지만 모두에 대한 입장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영화여서 끝나고 나서 더 여운이 남았던 영화인 것 같습니다. 저도 좀 서로의 안부를 묻는 그 우리 슬로건하고 조금 이미지가 맞는 것 같아요. 만약에 딸이 친구를 데리고 엄마 집에 오지 않았다면 엄마도 그렇게까지 행동하지 않았을 텐데 멀리 산 딸하고 안부를 묻기는 되게 힘들잖아요. 뭐, 밥 먹었어? 잘 지내? 이 정도인데 같이 살면서 이해의 폭이 굉장히 넓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또 할머니가 그 집으로 왔잖아요. 그러면서 딸과 딸 친구가 극진히 모셨던 거, 엄마도 너무 극진히 모셨지만 그 모든 것이 천마디의 말보다 딸한테 주는 더 큰 교훈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장례도 치르고 또 데리고 그 어르신을 모시고 와가지고 그 딸의 연인이 빵을 구워서 같이 먹잖아요. 같이 먹는데 그 모습이 그 평화로운 장면이 굉장히 기억에 남아요. 그런데 이 장면에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기존의 편견으로 인해서 좀 불통이었잖아요. 엄마와 딸도 그렇고 그 딸의 연인도 그렇고 이렇게 계속 헤어지라고 강요하고 그런 관계였는데 이렇게 알고 보면 거기에서 혈연으로 묶인 가족 관계는 두 사람뿐이에요. 딸하고 엄마하고. 그런데 이 네 사람이 전혀 남인 사람이 끼어서 이 네 사람이 이렇게 서로 돌보고 빵 먹는 걸, 빵 부스러기 떨어진 거 이렇게 닦아주고 이렇게 돌보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어떤 걸 느꼈냐면 그 기존의 혈연으로 묶인 이런 가족 관계가 아닌 이 다양한 새로운 그런 가족 관계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주는 그런 모습이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영화 어떻게 보셨는지 한마디 물었는데 정말 긴 시간 동안 영화에 대해서 거의 모든 느낀 점들을 말씀해 주셨던 것 같아요. 네, 그럼 영화 보시면서 혹시 뭐 기억나는 장면이라든지 아니면 대사라든지 아니면 생각나는 인물처럼 뭐 인상적이었던 부분들이 있었는지 그런 부분들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해 주셨던 장면 중에 빵을 먹는 장면에서 그 할머니를 깨우잖아요. 근데 깨우고 나서 빵을 먹는 부분이 한 번 나오고 맞아요. 또 이어서 빵 깨우는데 일어나지 못하고 돌아가시는 부분이 나오는데 저는 그게 약간 잘못된 장면인가 저도요. 아니면 이게 편집이 정말 잘못된 줄 알았어요. 의도된 장면인가 하는 물음표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제 영화제 때 영화를 한 번 더 보면 알게 되겠지만 그 장면이 만약에 의도한 것이라면 어떤 느낌을 다들 받으셨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저 꼭 물어보고 싶었어요. 사실은 거기를 정지하고 이게 잘못됐나? 그리고 다시 앞으로 갔다가 내용이 틀린 거예요. 할머니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다시 뒤로 되감고 다시 봤어요. 꼭 감독님 오시면 여쭤보려고요. 저는 그 빵을 먹고 그 다음에 또 누워 있는데 이게 깨우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못 일어나시잖아요. 돌아가셨잖아요. 그런데 그 전에 보였던 그런 평화로운 그런 같이 하는 그런 그 모습이 보여진 다음에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정말 저는 노인이라는 거 요즘에 제가 관심을 좀 많이 가져지는 부분이 늙어간다는 것과 돌봄에 관한 부분이 좀 많이 제가 와닿거든요. 그런데 정말 요양원에서 그렇게 개개인을 보살피지 못하잖아요. 못하고 또 안 하고 그냥 편하게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요양원에 들어가서 생을 마감하게 되는데 그렇게 모셔와가지고 사실은 그거 법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무연고자를 그렇게 집에 모시는 것이. 네. 근데 영화에서는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집에 와서 평화롭게 계시다가
그렇게 평화로운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저는 참 나도 저렇게 죽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돌봄하는 요양병원에 있을 때하고 그다음에 치매노인 전문 병원에 이제 쫓겨서 가시잖아요. 그때는 정말 이분이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자기 세계에 갇혀서 이렇게 있었는데 이 집에 오고 나서는 말씀도 하고 딸의 친구에게 딸의 배우 저기에게 엄마 똑 닮았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소통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게 또 그러면 사랑의 힘인가 이제 돌봄의 힘인가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영화기 때문에 기적같이 이렇게 보여졌긴 했는데 그래도 지금은 너무나 당연하게 이렇게 시설로 보내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집에서 좀 모시면 저렇게 좀 그래도 사람답게 좀 이렇게 영위를 하다가 가실 수 있나? 이제 그 생각은 조금 하긴 했어요. 왜냐하면 시설에 있을 때랑 이렇게 가정에서 가족은 아니지만 그래도 가정에 와서 함께 이렇게 생활할 때는 사람이 좀 달라지셨잖아요. 예전 모습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전의 어떤 사람으로서의 그런 모습이 좀 보여져서 이것이 진짜 진정 사랑의 힘인가, 영화 속의 기적인가, 막 이러면서 제가 영화를 참 믿진 않는데 이제 그런 생각을 좀 깊이 했어요. 이 달라진 모습이 좀 인상 깊었어요. 저는 할머니가 진짜 딸의 친구처럼 딸의 연인이라고 해야 되죠. 누군가 옆에 그런 사람이 있었다면 과연 그렇게 요양원 그리고 더 심한 시설로 보내지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라도 딸이 정말 좋은 사람이 있다는 게 그게 여자든 남자든 너무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조금 하게 됐습니다. 네, 저도 이제 너무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이제 딸도 그렇고 엄마도 이제 보호자가 사실은 딸 외에는 없는 상황이고 요양원에 계셨던 할머니도 젊은 시절에는 되게 화려하게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이렇게 사셨지만 나중에는 본인을 도와줄 수 있는 혹은 보호해줄 수 있는 사람이 아예 없잖아요. 그래서 동성 커플이나 노인 또는 혼자 있는 사람들이 법에 대해서 제한되는 게 너무 많다 아직. 그래서 저희 사회가 변화돼가는 부분보다 법은 정말 느리구나라는 부분을 한 번 더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도 비슷한 감정을 느꼈던 부분이 있는데요. 엄마가 딸의 애인에게 너희가 같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고 이렇게 물어봤는데 딸의 애인이 저희가 왜 같이 살았는지 아느냐. 그것은 저희가 같이 사는 것밖에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라는 대답에서 우리 사회가 동성 연인에게 할 수 있는 것이 그것뿐이구나 하고 약간 머리를 망치로 맞은 느낌에서 영화를 볼 때도 하고 이렇게 봤던 기억이 남네요. 네. 저도 똑같이 그 장면에서 이 사람들이 정말 할 수 있는 게 함께 할 수 있는 것밖에 없어서 함께 했다 이 말이 굉장히 깊이 와닿았고 근데 이제 그렇게 보자면 이재희 노인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조차 없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근데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생겨서 이제 그래도 해피한 엔딩을 맞이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함께 할 수 있다는 거 좀 여운이 남더라고요. 영화 끝나면서까지. 저는 또 기억에 남는 장면이 하나 더 있는데요. 저는 포인트가 좀 이상했나 봐요. 할머니가 뱀을 피해서 소리치면서 침대로 딱 뛰어 올라갔잖아요. 그러는데 엄마가 뱀이 있는 것처럼 해서 쉬쉬 뱀 나가라 이렇게 창문으로 내쫓는 장면에서 울컥하면서 눈물이 났어요. 도대체 저 포인트는 뭘까요? 여러분 혹시 그 장면 기억나시나요? 저도 기억이 나는데 우리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걸 저도 사실은 요양보호사 교육을 받아서 알아요. 그 부분이 그렇게 대처하는 게 맞는데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대처하지 못하는 게 대부분이어가지고 그 부분이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이게 엄마가 딸의 연인에게 그렇게 말하잖아요. 딸도 나처럼 혼자가 될까봐 두려웠다고 하는데 이 말은 사실은 엄마한테는 딸이라는 가족이 있잖아요. 혈연 가족이. 그런데 이
혈연 가족한테도 늙어서 돌봄을 받을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혼자가 될까봐 두렵다고 하는 말은 자기가 혼자라고 생각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가족이라는 지금 현재 정상가족이라고 하는 이 범주가 깨져야 된다라고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계속 그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저는 그 생각에 꽂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 그 딸과 딸의 연인도 이렇게 7년을 같이 했는데도 정말 할 수 있는 게 같이 사는 것밖에 없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말 제도적으로 바꿔줘야 되는데 사실은 제가 이거 공부를 하다 보니까 돌봄에 대한 공부를 하게 됐는데 21년에 정부에서 여가부에서 이런 정상가족의 범위를 이런 제도적으로 바꾸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추진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좀 여가부가 좀 죽사발이라요. 저는 이제 그 장면이 뱀을 쫓아주는 장면이 이제 뭐 요양보호사로서는 당연히 그렇게 교육을 받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할머니에 대해서는 딸보다도 더 그 친딸이 할 수 있는 돌봄을 넘어서 정말 극진히 하시거든요. 그 이해를 하시는 거죠. 그 어르신의 상태를 이해를 하고 그분의 입장에서 내가 행동을 하는 건데 상반되게 딸의 입장에서는 친딸에게 대해서는 이제 그런 하나의 여쭤봐야겠지만 그런 하나의 어떤 대표 장면으로 이제 세우지 않았을까. 노인에 대해서는 이렇게까지 이해를 하려고 노력하고 이렇게까지 이해를 하는데 내가 낳은 딸에 대해서는 이 딸의 정체성조차 내가 이해하려고 들으려고 하지조차 않잖아요. 그 이후에 어떻게 행동하는 건 둘째치고 그걸 들으려고조차 하지 않는 약간 상반되는 그래서 그런 장면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저도 그게 굉장히 재밌으면서도 뭐 울컥하면서도 웃으면서도 좀 약간 그랬었거든요. 그 장면은. 이거 원작 그 딸에 대하여 책 첫 부분에서는 엄마가 엄마 주변에서 죽음을 2번 경험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노인의 죽음에 대해서 유독 남다르게 더 생각하고 관심을 갖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 또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극 중에 잠깐 얘기 나오는데 아빠도 병원에서 이렇게 돌아가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환자나 이런 돌봄에 대해서 특별히 극진히 생각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여러 경험을 통한 것에 대한 그 엄마의 진심이 그 장면에 많이 담아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도 조금 이건 다른 얘기인데 전 조금 또 저도 포인트가 좀 이상한 데 있나 봐요. 뭐냐면 이제 구직을 하러 가잖아요. 근데 이분이 대학도 나오고 길어요, 이력서가. 네, 맞아요. 이력서가 긴 이력서는 사업주들이 별로 안 좋아한다. 짧게 추려서 다시 써오면 몇 군데 내가 소개해 줄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데 이분은 그래도 경력 단절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구직을 하고 싶은 생각에 이렇게 길게 썼을 텐데 그것이 오히려 우리 경단녀들에게는 약간의 또 장벽이 되는 이런 게 학력과 이런 것들이 또 장벽이 또 될 수도 있는 이런 일들이구나라는 게 또 저는 서글픔 아니면 분개 막 이런 또 이제 그런 생각도 좀 약간 짧은 장면이었지만 저는 사실 거기서도 우리가 또 해야 될 일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지금 저희도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거든요. 중간에 회사를 그만두면 다른 회사를 과연 갈 수 있을까? 저희가 50대고 좀 있으면 60이 되는데 60부터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라는 그런 무력감이 조금 걱정이 되는 영화였습니다. 제가 포인트가 좀 이상했죠. 아니, 저도 그때 감동이 울컥 올라오는 게 있더라고요. 내 모습도 저 모습이니까 나도 면접 그 이력서 쓸 때 다 빼야겠다 막 이런 생각을 그냥 순간적으로 하게 되더라고요. 생각을 하셨군요. 고용주 입장에서는 너무 많이 알고 너무 많이 알면 뭐 잘못된 거에 따지겠죠. 너무 많이 알고 그런 걸 불편해하는 것 같아요. 그냥 단순하게 자신의 도구로 일해줄 사람. 그걸 원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항상 들더라고요. 굉장히 위축되잖아요. 우리 이력서 쓰고 어디 갈 때.
그리고 이제 저희 단체 같은 경우에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가지신 분들이 요양보호는 아니고 저희는 이제 간병사로 활동을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그 간병사님들을 이제 알선하는 업무도 저 업무 중에 있는데 이제 간접적으로 이분들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제가 이제 직접 가서 보지는 잘 못하잖아요. 근데 병원에서 간병과 뭐 요양보호사는 약간 다르겠지만 그래도 이제 그런 활동들을 또 이렇게 옆에서 접해볼 수 있는 또 그런 영화였던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간병 선생님들하고 또 소통이 좀 될 수 있는 그런 또 지식 아닌 뭐 이렇게 약간 그런 것들도 좀 얻을 수 있는 또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제가 인상 깊었던 장면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외에도 되게 다양한 부분에서 각자 느끼는 부분이 되게 많이 달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인상 깊었던 부분에 이어서 이 영화에서 여성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이제 얘기를 하면서 거의 많이 나온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만 혹시 더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지 왜냐하면 이제 노인도 여성 그리고 엄마, 딸 그리고 노인까지 주로 여성에 초점을 맞춰서 표현하고 있는 영화라는 생각이 저는 이 영화를 보는 내내 들어서 혹시 다들 어떤 느낌을 받으시면서 보셨는지 궁금하더라고요. 주인공은 여성이지만 모든 주인공이 여성이지만 이 내용은 남자든 여자든 다 포함이 되는 것 같아요. 남자분도 남성끼리 사귀시는 분도 있고 혼자 이제 계시는 남자도 있잖아요. 그 사람도 걱정이에요. 그리고 부인 없이 혼자 사는 노인도 남성 노인도 되게 걱정이고 이 모든 사회 전체를 다 이야기해 주신 것 같아요. 저는 또 여기서 또 이상한 데서 또 꽂히잖아요. 근데 뭐냐면 그 요양병원에서 그 다른 아주머니가 다른 요양사가 그 주방 언니한테 우리 아들 좋아한다고 무말랭이 이렇게 얻어가는 그런 장면이 있거든요. 이제 영화 전체적으로 영화가 막 이렇게 붕붕 뜨거나 막 활발한 영화는 아니었어. 막 이렇게 신이 나거나 이런 건 아니었기 때문에 영화 자체 내에서 여성을 막 그렇게 활발하게 뭐 이렇게 하지 않고 좀 엄마의 모습에서는 좀 답답하게 또 딸의 모습에서는 약간 또 당당한 모습을 이렇게 표현해주긴 했는데 그 아주머니의 모습에서 우리 엄마들의 그 왜 있잖아요. 짠함, 뭐 짠함이 아니라 짠내 나는 어디서라도 이렇게 얻어다가 자식 입에 먹이고 싶은 이런 엄마 이런 모습으로 또 표현이 돼가지고 좀 짠내가 많이 났습니다. 영화가 단짠해요. 울렸다가 또 재밌게 웃겼다가 짠내 나는 장면이 조금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네. 좀 약간 짠내 나게 표현한 엄마도 있고 또 이 엄마처럼 굉장히 참으면서 조용하게 우아하게 표현하는 이런 엄마의 모습도 있고 좀 다양하게 표현을 해준 것 같아요. 맞아요. 인물별로 되게 특징이 많이 보였던 그런 작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감독님께 혹시 영화제 때 여쭤보고 싶은 질문이 있었다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네, 우리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가족 가족 문제에 대한 거 이제 정상가족 이 가족을 좀 확대돼야 되고 가족의 다양성이 이렇게 인정되고 제도적으로 그것이 보완돼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은데 감독님 같은 경우에는 어느 부분에 다 꽂힌 부분이 다르잖아요. 어느 부분에 꽂히셨을지 그게 궁금합니다. 저는 엄마가 그 딸에게 보통 사람처럼 남편과 결혼해서 뭐 아이를 낳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말을 했지만 감독님이 생각하셨을 때 보통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좀 그게 궁금했습니다. 저는 아까 물어봤던 그건데요. 제가 궁금한 거는 그 두 번의 장면을 겹쳐서 하신 거, 빵을 만들 때 하고 똑같은 장면을 연출하셔서 다시 할머니의 죽음까지 만드신 그 장면을 꼭 물어보고 싶습니다. 네, 저도 그 장면이 되게 궁금해가지고 꼭 물어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봤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동명의 소설이 있잖아요. 그 소설을 영화하셨을 때 결론이 나 있는
어쩌면 결론이 있는 이야기잖아요. 그랬을 때 그 결론에 대해서 고민은 없으셨는지, 아니면 당신이라면 이제 똑같은 소설이지만 뭐 다르게 표현은 하셨겠지만 아니면 다른 어떤 결론으로 내실 생각은 없으셨는지, 그것도 한번 좀 궁금하긴 합니다. 네. 그리고 저는 저희 세대는 열심히만 일하면 돈도 벌 수 있고 또 집도 장만할 수 있었던 세대예요. 근데 저희 딸, 아들 같은 세대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직업이 구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리고 집을 구하기도 너무 물가가 올라서 어렵고, 이런 현실에 대한 딸에 대한 걱정에 대한 영화였던 것 같아요.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저는 그래도 이 정도면 잘 살았다 생각하는데, 나의 딸들은 살기 진짜 힘들겠다 이런 생각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 영화의 뉴스 장면에도 나오잖아요. 뭐 그 수도권의 집값이 어떻고 저떻고 네. 막 이렇게 잠깐 뉴스, 엄마가 보는 초반에 그 뉴스 장면에도 이제 그런 언급이 조금 있기는 해요. 생활하기가 어렵다. 그러면서 이제 딸이 보증금 이제 안 돼서 이렇게 들어오는 그 장면이 연결됐는데, 저도 마찬가지 이제 자녀를 두고 있기 때문에 좀 그런 걱정도 있긴 있는 것 같아요. 네, 저 이거 잘려도 되는데, 저희가 제 딸을 생각하면, 얘네들이 우리 세대가 이게 저희가 회사를 그만둬야 이 아이들이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만약에 60에 이 회사를 그만두면 나는 갈 곳이 없어요. 이 문제가 사회의 악순환인 것 같습니다. 이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그만둘 수는 없고, 이제 60대, 70대를 저희가 수업을 하다 보면 되게 젊어요. 70대도 이분이 70대인가 싶을 정도로 그 정년퇴임을 하신 분들이 집에서만 놀기에는 이 사회가 너무 무료하고 너무 젊어요. 예. 근데 우리 자녀분들, 딸의 입장에서 보면 저분들이 너무 오래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 직업을 구할 수 없다라는 생각도 조금 저는 하고 있습니다. 양쪽으로. 감독님께 물어보고 싶은 질문들에서 지금 다른 이야기들까지 이어져서 쭉 진행이 되었는데요. 네, 저희가 이제 오늘 영화 딸에 대하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사실 저희가 이야기하다 보면 1시간도 얘기할 수 있고 2시간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양한 주제들을 많이 담고 있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공유하면서 좀 느끼는 부분들도 새로 생겨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근데 이제 영화제에서 또 영화 보고 감독님과 또 관객분들과 얘기하는 시간이 진행되니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는 걸로 하고요. 네, 오늘 어떠셨는지 간단하게 한마디 정도씩 하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딸에 대하여라는 제목도 좋은데요. 영화를 다 보고 난 소감은 딸을 믿으세요 라고 하고 싶습니다. 뭐 오늘 또 이렇게 저희 기획단이 함께 모이게 돼서 얼굴 뵈서 너무 반가웠고요. 그리고 영화에 대해서는 결국은 우리가 함께 할 때 힘도 있고 사랑도 나오고 삶도 지속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함께라는 단어를 가지고 우리도 함께 이 영화제를 잘 이끌어가 보아요. 오늘 이렇게 이야기 나누고 하니까 영화제가 뭔가 더 풍성해질 것 같아서 기대가 많이 됩니다. 네. 저는 오늘 녹음 처음 해봤는데요. 아쉬운 마음도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내년에는 더 열심히 잘 해볼 생각입니다. 저는 영화는 그 보는 사람이 새롭게 만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와서 또 여러분들의 말을 들으면서 정말 그렇구나. 바라보는 관점이 같은 영화를 봤어도 이렇게 정말 여기 있는 7명의 7개의 영화가 됐구나 오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나머지 영화도 네,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오셔가지고 네, 함께 참여하면서 다양한 생각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처음에 얘기할 때는 서로 약간 어색해가지고 좀 자세도 불편하게 앉아있고 하다가 마지막으로 갈수록 좀 다들 자연스럽게 이야기도 하시고 영화에 대해서도 말씀을 많이 해주셨던 것 같고요. 네, 오늘 얘기하면서 정말 영화제가 더 기대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고, 다른 작품들도 말씀해주신 것처럼 더 준비가 되어 있으니 오셔서 많이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익산 여성영화제를 준비하는 과정부터 시작해서 기획단에게 갖는 영화제의 의미, 그리고 올해의 상영자까지 간단하게 만나봤는데요. 오늘 이야기 여러분은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오늘은 기획단의 이야기를 들었다면 익산 여성영화제에서는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오늘 저희의 이야기처럼 이야기를 나누면서 나와 같은 또는 나와 다른 생각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경험 9월 25일부터 27일까지 익산 공공영상미디어센터 재미극장에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익산 여성영화제에서 뵙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